이제 그동안 사실 중수조선연구원이 이제 그 다양한 R&D 사업들, 이제 그런 과제 사업들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R&D 사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아까 그 보트 제조사들에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표준형 뭐 레저보트 개발 이렇게 하더라도 과제가 성립이 좀 됐었어요. 그만큼 레저보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봤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들이 다 이제 확보가 거의 다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력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쪽, 예를 들면 고급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 규모 사이즈를 좀 키운다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랐는데, 예, 그런 형태는 이제 R&D가 근본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어떤 방향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항상 업체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을 해요. 예, R&D는 R과 D가 같이 된 거다. R은 리서치고, 예, D는 이제 디벨롭먼트다. 근데 다들 업체에서 원하시는 거는 디벨롭먼트를 원하시는 거지, 이제 리서치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제 아무리 그렇게 신청해도 사업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요. 그 우리나라 이제 보트 제조사들이 사실 어떤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인과관계를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지만, 예. 자생된 부분도 사실 꽤 많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당면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들, 기술 측면이라던가 뭐 소재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의 소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맞는 좀 R&D 지원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죠? 이제 이렇게 자생이 되고 또 양산이 되는 기업들이 나와서 정말 그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진짜 이 기업들이 이제 맞닥뜨린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R&D들이 나온다면, 진짜 우리나라형 레저 산업의 좀 정말 본격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리나라 레저 선박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차피 수요 시장 확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라도 그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수요 시장은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럼 우리가 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터랑 피싱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 자동차가 똑같이 좀 고급 배를 타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이즈도 큰 것도 타고 싶어 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잘 이렇게 단계적으로 쫓아가고, 그 사이에 이제 해외 시장도 문도 좀 두들겨 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시장에 배는 필요하고, 그러면 배는 어딘가에서는 와야 되고, 근데 그게 국내에 제작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다 수입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럼 국내에 제작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모가 작은 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악인 상황을 본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약간 기술력이 높아지는 수준에서 그냥 스탑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제일 좀 걱정하는 부분이죠. 지금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는데, 사용자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그 시장을 국산품이 다 차지할 거다.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수요가 늘었다면 그 사용자들은 자기의 금액에 맞는 가성비 높은 또 자기의 기대치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찾고 그걸 지불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국산품이 그것에 관련돼서 충분히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동안에 그 많았던 레저 산업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스키라던가 캠핑이라던가 골프라던가. 그래서 다양한 레저 산업이 시장이 확대되고 사용자들이 증가를 했지만, 그게 과연 이제 국산품으로 충분히 그 시장이 확대되고 또 기술력이 높아지고 또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나왔느냐 본다면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해양 레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의 제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원가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국산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보트 제조사들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더라고요. 네. 예, 이거를 직접 만드느니 차라리 수입하는 게 네, 그렇죠. 예, 낫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국산화를 유지하고 버텨내가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 이제 민간에만 전조를 맡기기보단 네. 예, 정부나 또 우리 그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원 사업들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실 사용자는 늘고 보트 제조사가 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전문 인력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쪽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필요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학교는 학과가 있어야 학생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정통 해양레저학과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오래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했죠.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에듀마린, 네, 예, 네.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해양 레저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끔, 우리도 요트학과가 필요하다. 네. 예, 요트학과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저희도 한번 이제 전문대학 쪽하고 한번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이 제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좀 요트를 좀 전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뭐 카리큘럼이나 뭐 교육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또 힘든 부분이,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하고 계시는, 진짜 과감하게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부나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준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단가가 좀 적어요, 상당히.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책정이 돼 있지만은 이제 하루 단가가 뭐 거의 2-3천 원 밖에는 안 돼요. 네. 1인당이어서. 예, 그 단가 가지고는 충분한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인력을 키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인력들이, 우리 양성한 인력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건가.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태계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레저 쪽, 요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향후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이게 좀 비전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줘야 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아주 가성비 높은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가성비 있는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이제 고급화되고 뭐 하나 작업을 하더라도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학과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요트 학과가 됐든 어떤 소형 선박 쪽의 전문 학과가 됐든 그런 학과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죠. 네.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 되게 어려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인당 교육 단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강의실 안에 한 뭐 100명 쫙 깔아앉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습을 다 각각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사람들은 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냐 하지만 뭐 엔진 하나 실습하는데 인원 10명이 붙으면 그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발달하면 이에 맞는 적합한 인력이 있으면 너무 당연하고요. 네, 이 관련된 사람 육성은 꾸준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럼 10년 뒤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10년 쪽에도 아마 계속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충분히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레저 쪽에 관련되는 정책하신 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레저 선박 시장이 쭉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언제 가파르게 성장을 할까? 이걸 급성장을 하니까 그 포인트가 언제일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동력이 좀 필요도 하고,
이제 소비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포트에 대해 가지고 재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이제 포트를 원위적으로 우리가 할부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조금 상당히 성장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쪽에다가 제가 당부드릴 좀 말씀은 진짜 정부 쪽에서 이런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나서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업체들이 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스타기업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좀 중앙정부 쪽에서도 같이 도와서 하자. 이런 좀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굉장히 좀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산 제품을 만들고 있는 보트 제조사들이 얼마나 제품의 기술력을 높이고 또 향후 글로벌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에게는 적절한 어떤 R&D 또 그와 관련된 투자들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제품들도 분명 세계 시장에 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중소조선연구원의 임장권 센터장님과 여러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분명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